터무니없는 얘기들을 가지고 정말 소설을 쓰고 있는데 30에 나가실 생각은 있으신 건가요? 다음 주에는 일정상 도저히 제가 그렇게 시간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황제급 대우를 요구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기이한 행동입니다. 자신 없으니까 비회기 기간에 영장 청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인 것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네, 스튜디오에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양지열 변호사, 박상규 채널A 개건 해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어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아느냐 모르느냐로 법정 공방 중인데요. 박성규 의원님, 어제 보면은 검찰 기소의 실마리가 된 방송 인터뷰 내용이 앵커의 즉흥적인 질문에서 비롯됐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다면서요? 제가 공교롭게도 해당 질문이 이루어진 방송을 직접 봤었어요. 네. 2021년 12월 22일 오후에 SBS의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지금은 뭐 주영진 씨가 진행을 하지 않습니다만 그 당시에 그 날이 또 어떤 날이냐면 김문기 전 처장이 사망한 바로 다음 날이에요. 네. 그러니까 미리 잡혀있던 인터뷰로 알고 있었고 출연을 했는데 제가 나중에도 물어봤습니다. 주 앵커한테. 그랬더니 즉석에서 이루어진 질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 앵커는 저도 해봤습니다만은 그런 질문을 돌직구로 하고 싶은 거예요. 물론 대본에는 없었죠. 네. 근데 이제 이재명 지사는 당시에 그 질문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못했죠. 왜냐하면 대본대로 묻지 않겠냐 이랬는데 불쑥 그 질문이 나오니까 거기에서 얼결에 이 답변을 내놓게 된 겁니다. 준비된 질문이 아니었던 만큼 즉석에서 이 답변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잖아요. 이게 대선 후보 시절에도 즉석에서 이루어진 그 질문에 본인이 그 친형의 정신병원 강제 입원 사실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소극적으로 부정했어요. 네.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큰 논란이 됐고 대법원 판결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왜 그러면 그렇게 질문을 했냐고 물었더니 그런 질문을 해보고 싶었고 꼭 그 질문이 결국은 앵커 입장에서는 대열을 낚은 셈이 됐어요. 어떻게 보면 그 답변이 얼결에 나왔는데 그 답변이 실마리가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양지열 변호사님, 그러면은 결국 이 대표가 한 이 답변 내용의 고의성 여부,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고의성을 따질 때 있어서 이 질문 자체에서 중요한 단어가 자꾸 빠져 있어요, 앞쪽에. 그때 이제 주영진 앵커가 물어봤을 때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사적으로 알았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공무원 중에 한 사람, 이 성남시와 관련된 여러 사람들 중에 한 사람으로서 알았느냐가 아니라 사적으로는 말을 쓸 만큼 가깝게 알았느냐라는 걸 물어본 거였고 그 취지가 뭐냐면 그냥 지금 이제 이걸 다 잊으시는 분들도 계신데 하도 알았냐 몰랐냐만 가지고 다투지다 보니까 고 김문기 전 차장이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당시에 검찰이 보았을 때는 수사 초기에 대장동 사업에서 민간인 사업자들이 많은 이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이 아니었을까라는 의혹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과 이재명 대표, 당시에 성남시장이 사적으로도 알았다라면 이재명 대표의 지금 받고 있는 대장동 수사와 재판에 있어서 그럼 대장동 사업 자체가 그런 식으로 검찰에 봤었을 때 뭐 되게 잘못된 방향으로 만들어진데 이재명 시장도 잘 알고 있었던 게 아니냐라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뭐 알았냐 몰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당신 대장동 사업 이런 식으로 꾸려진 거 민간업자들에게 잘 이익을 오히려 더 많이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계획이라는 거 알고 있지 않았냐까지가 내포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다 같이 다퉈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좀 줄어들다 보니까 알았냐 몰랐느냐로만 자꾸만 이제 좀 축소되는 그런 경향이 있죠. 네. 자, 다음 주 수요일 30일에는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소환 조사를 통보한 날입니다. 이 대표 다음 주는 일정상 출석하기 어렵다 이렇게 했더니 국민의힘에서는 소풍 가는 거냐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2년 동안 수사했다면서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하는 게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터무니없는 얘기들을 가지고 정말 소설을 쓰고 있는데 국가 권력을 남용하는 것이고 정치 공작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30에 나가실 생각은 있으신 건가요?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주에는 일정상 도저히 제가 그렇게 시간을 내기 어렵습니다. 수험생이 정해진 수능일이 아니라 수험생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날짜에 혼자 시험을 치러 가겠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이지 나들이 소풍 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네, 이현정 의원님 네. 보면요, 이 대표가 국가 권력 남용이다 아니면은 뭐 시간 내기 어렵다 이런 답들을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이재명 대표가 그런 이야기 했지 않나요? 100번이면 부르는 대로 가서 조사받겠다는 이야기를 한 바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긴 했죠. 그리고 이 네. 사건이 왜 이렇게 많아졌습니까? 이게 뭐 검찰 잘못이라기보다는 이 대표가 해놓은 일들이 워낙 많으니까 여러 가지 수사를 지금 받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어제 사실은 물론 이게 검찰 수사와 좀 다른 문제입니다만은 어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재판이 있었습니다. 네. 100번째 재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네. 꼬박꼬박 참석했거든요. 아마 이재용 회장도 이재명 대표보다는 훨씬 더 바쁠 겁니다. 뭐 세계를 경영하기 위해서는. 자,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지금 바빠서 못 나간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왜 바쁠까요? 보면 지금 이제 후쿠시마 뭐 이 시위가 있고요. 당무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본인이 지금 어떤 날짜를 정해서 더군다나 예전에도 소환을 통보받았을 때 보면 본인이 시간을 정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데 지금 이 문제는 모든 문제의 어떤 근원은 결국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적 리스크를 빨리 해결하는 게 본인한테도 유리한 거 아닌가요? 자, 그리고 왜 지금까지 수사했으면서 이제서야 하느냐 이야기를 하지만 검찰이 소환 통보를 하고 바로 그 다음 날 나가겠다고 그랬습니다. 네. 검찰이 서로 소환 통보를 하는 것은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쯤의 준비가 되니까 그때 나오시면 됩니다라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당장 나온다고 해서 내일 나가는 수가 좀 검찰이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왜냐하면 준비라는 게 보면 수사가 안 돼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뭘 묻기 위해서라도 우리도 방송을 하자면 일단 질문지가 준비돼야 되잖아요. 네. 근데 방송 나오세요 하면서 바로 그냥 지금 나갈게라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 다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검찰도 지난번 조사해 보면 300쪽 분량의 백현동 질문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한 번 소환할 텐데 꼼꼼하게 준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이제 30일 정도에 나오라고 한 것인데, 그러니까 본인이 또 이제 못 나오겠다 이야기하니까 물론 뭐 지금 일정 아마 조율을 할 겁니다. 30일 날 갈 것인지. 문제는 이제 본인이 빨리 이 비회기 기간 동안 해서 이제 체포 동의안 처리하지 않고 본인에 대한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하라 이런 이제 의미일 겁니다. 네. 근데 그거는 뭐 이재명 대표의 바람이고 검찰은 검찰의 일정대로 진행할 것 같습니다. 네, 검찰은 일단 30일에 소환을 통보했고 또 이를 앞두고 이화영 전 부지사 변호인 사임 논란 같은 민주당 수사 방해 의혹에 집중하는 모양새입니다. 다음 주엔 이 대표 측근인 박찬대 최고위원과 천준호 비서실장을 소환 조사할 예정인데요. 박찬대 최고위원 이에 대해 반발을 했습니다. 의원님도 소환조사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혹시 통보받으신 사실이 있으신가요? 네, 통보 못 받았습니다. 오히려 언론사에서 짜고 있는 프레임이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자기 편이 한 불리한 진술을 뒤집어 보려고 검찰청에 몰려가서 들어눕고 영치금 보내기 운동하고 성명서 내고 가족 접촉하고 면회에서 진술 번복하라고 압박하고 이건 권력을 악용한 최악의 사법 방해이자 스토킹에 가까운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네, 최진봉 교수님, 네. 검찰에서 지금 박찬대 최고위원과 또 천준호 비서실장을 부려는 이유 뭔지요? 그 이유는 이거예요. 이화영 지금 전 부지사죠. 평화부지사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변호사 선임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아내 되시는 분이 그 해광의 변호사를 해임하고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는 과정, 이런 과정에서 이분들이 영향을 행사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이분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네. 아마 검찰은 이분들이 뭐 영향력을 행사해서 뭐 그 부인을 마음을 바꾸게 만들었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고 주장하는데 이분들도 부인하고 있고 부인 되시는 분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거는 뭐 이제 증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결과들을 가지고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박찬대, 천준호 두 의원이 소환이 될지 안 될지는 좀 미지수고요. 다만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이 두 사람이 그 변호사 선임 과정에 또는 변호사의 해임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두 분은 그거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박상 의원님, 네. 검찰은 이화영 전 부지사 변호를 맡았던 현근택 변호사 자택도 압수수색한 바 있지 않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네, 지금 그 이화영 평화부지사 전 평화부지사 사건이 변호사들이 지금 계속해서 법정에 출석했는데 이화영 전 부지사가 난 그 사람을 뭐 안 쓰겠다 혹은 사임에 동의한 바 없다 하면서 지금 변호사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검찰로서는 이게 도대체 어떤 그 증거를 확보를 해야 되겠는데 그 증거가 누구네 집에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해 보니까 현근택 변호사가 이화영 전 지사와 또 이재명 그 대표와도 친한 또 절친한 그런 측근이기 때문에 이 현 변호사가 한 얘기가 있어요. 같은 피고인 사건을 맡은 변호사들끼리 재판 관련 문서를 공유하는데 이거는 합법적인 거다. 그래서 그 내가 좀 그 달라고 해서 이걸 그 건네준 적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변호사들의 증언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현 변호사 집에 가면 현 변호사가 달라고 해서 보관해 놓은 뭔가 다른 자료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압수수색 대상으로 선정을 했고 판사가 그게 이유가 있다고 하니까 그 검찰이 뭐 가서 그냥 불쑥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압수수색 영장을 본 판사가 그 이유가 된다. 가서 그럼 압수수색을 해와라. 그렇게 이제 발부를 했기 때문에 가서 본 그런 관계인데 어떤 서류가 나왔는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양질 변호사님. 근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그렇다면 박찬대 최고와 또 천준호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제목으로 수사를 받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언론에서는 이제 사법방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물론 한동훈 법무장관도 사법방해라고 표현을 쓰셨지만 이게 법적으로 그런 죄가 있지는 않고요.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사법방해라는 게 아예 또 별도 제목으로 있기도 합니다만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보는 시각은 박찬대 뭐 최고라든가 천준호 비서실장 같은 경우가 주동을 해서 뭐 옆에 주변에 뭐 변호사들에게 같이 협조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직접적으로 전화 통화라든가 아니면 바깥에 이제 뭐 가족들을 통해서 의사를 전달해서 위증을 교사한다거나 아니면 검찰에서 지금 이미 기존에 진술했던 부분을 번복하고 하는 거 이런 것 자체가 다 뭐 증거인멸을 교사한다든가 이런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특히 이제 재판과 관련해서도 최근에 법정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뭐 지금 자신을 변호하던 변호인단을 배우자는 해임한다 그랬다가 해임하지 않는다 그랬다가 최종적으로 해임을 결국 사임을 했고요. 또 새로운 변호사를 통해서도 언론을 통해서 이게 내가 검찰로부터 지금 회유와 협박을 받은 부분이 있다라는 또 얘기를 주장을 또 펴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이 이제 변호인단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당한 변호 활동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는데 검찰에서는 이게 사법 방해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또 일반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전화를 했다 안 했다 또 뭐 해임을 하겠다 안 했다 이런 복잡한 일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일들은 좀 흔한가요? 아니면 어떻습니까? 그 일 자체는 흔하지 않죠. 그 일 자체가 흔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 다만 이제 저는 뭐 정치적인 어떤 사건 여부를 떠나서 변호사들이 활동하는 부분에까지도 이 검찰이 수사의 시각으로 보게 될 경우에는 사실 이제 방어권 보장이라는 게 굉장히 좀 어려워질 수도 있고 그걸 떠나서 이렇게 많은 말들이 오가는 것 자체가 이게 2년 가까운 의혹이 제기된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결국 또 구속돼 있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입에 많은 것들이 좌우되기 때문에 그 입을 놓고 이렇게 저렇게들 다투고 있다는 것도 조금은 좀 아쉬운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냥 어떤 물리적인 객관적 증거들이 있으면 이렇게까지 사람의 말 하나에 논란이 일지는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